오늘의 첫 번째 순서죠. 네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밤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어제 3월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요.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래서 매달 950억 달러씩 대차 대출표를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그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의 매파적 발언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거든요. 이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연준에서는 조금 비둘기파, 네네, 좀 그쵸. 온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분이 엊그제 굉장히 이제 연준이 정신 네네. 차려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좀 움직여야 한다라고 네네. 일침을 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분은 비둘기파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분마저 매파로 돌아섰네?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엊그제부터 출렁이기 시작했고, 네네. 어제 이제 FO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네. 큰 충격을 받은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참석자가, 연준의 그런 이 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동의를 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그런 이 긴축 정책은 더 네.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네, 4월에 발표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장이 좋으면, 네네. 이제 실적이 좋을 때 뭐 좋거나 조금 안 좋아도 예상치보다 못 미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네네. 요즘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뭐 실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네네. 나온다면 시장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에 그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이신 분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미국의 주요 증시 그리고 거시경제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4월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4월 5일부터 차트예요. 비트코인 네. 차트인데 이렇게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 엊그제 브레이너드 이사 네. 온건파로 알려졌던 그분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뭐지? 하다가 이제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하락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0년 만에 최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3월 10일 이후로 최대 낙폭 5.8%가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올해 비트코인이 하락한 게 5.9% 하락했대요. 최대. 올해 들어서. 네. 네. 근데 1월 달서부터 이렇게 쭉 비트코인 흐름이 5.9% 하락했는데, 네. 어제 하루에 5.8% 떨어진 거니까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알트코인은 더 많이 맞습니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계속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연준에서 긴축 정책 펼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요 증시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인 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의 친화적 인물들의 네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이제 소식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의 CEO 발언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당분간은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긴축 정책으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면 네네. 연준에서도 한 걸음 물러날 거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투더문. 투더문. 네. 박사. 엄청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요. 바로 여기서 했는데요. 이 지금 황소 동상 보이시나요? 굉장히 황소가 일반적인 황소가 아닌데요. 네. 강력하죠? 네, 힘이 세 보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어제 수요일부터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한 25,0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가서 현장 취재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저는 같다. 가서 저기 황소 뿔을 좀 만져보고 싶네요. 그럼 돈 잘 벌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네.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쵸. 낙관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자리에서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이제 연준이 조금 매파적 기조를 한 걸음 물러서면 투더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다는 점, 그 장소와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이 노브그라츠의 발언을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피터 브렌트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이제 분석한 글입니다. 사실 이분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분은 2018년에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한 유명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간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성장했던 앞에 두 차례 시기를 보면 평균 주기가 33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다음 BTC 상승장은 2024년 5월이다. 24년. 네. 이거를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5월, 다음 상승장은 5월까지만 나온 기사들이 24년은 네. 빼고. 그래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다음 달? 기사만 보면 네. 지금 매수해야 될 시기인데 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2024년이다. 그러니까 22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또 저희가 코인책에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어제 이 하락장에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조건 테라폼랩스 CEO가 어제 트윗을 올렸어요. 오늘 내가 뭘 했냐면 식물에 물 주고 이메일 좀 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억 3천만 달러어치 샀어. 하나도 2억 얼마였죠? 2,800억. 네. 2,800원어치 비트코인 사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맥도날드 먹고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러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맥도날드 먹었을지 약간 워렌 버핏처럼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 바이 더 딥 한 거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크게 샀다.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거시적으로는 경제가 좀 투자하기에는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
뉴스인데요. 미국 거시경제 흐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자 기사인데요. 어제 보면은 어제자가 아니죠. 엊그제 13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1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는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I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원 CPI, 그러니까 CPI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인플레가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질 일이 남았잖아요. 실제로 네.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오전에 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인플레가 좀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휘발유 값도 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유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였는데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물가가 안정된 거 아니냐, 인플레가 좀 잠잠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CPI가 발표되고 오전에는 좀 장이 괜찮았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오후가 들어서면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크일 수는 있지만 내려가는 속도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아직 정점 안 왔다, 지금보다 더 이제 정점 인플레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물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날 그 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어제 아까 저희가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밤에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좀 올랐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실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진짜로 제가 그 일주일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제 밤에 쑥 이렇게까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요만큼 이래도 꽤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다음 주는 초록색이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때 참 좋아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왜 올랐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인 책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게 많이 좋게 나오면은 또 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은 또 막 더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딛고 일제히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계속 앞으로도 기업들이 발표를 할 테니까 계속 제가 주의 깊게라는 얘기를 계속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기 시티은행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언제 일정이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비트코인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자겠네요. 그죠, 이제 매번 밤 새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후오비 글로벌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낸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9쪽짜리 보고서인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이 지금 그거예요.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연준의 금리, 미국 금리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고,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2017년 11월 그때 기억하시죠? 이제 비트코인이 크립토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 보통의 날.
네, 그게 참 그 시작돼서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한 2017년 11월부터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이 이제 5월 달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비트가 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거시경제 흐름을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소식은요. 조금 이거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 블룸버그에서도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코인데스크에서도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그간의 비트코인 가격을 매 달별로 분석을 해서 매달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요만큼 올랐고 9월 달은 너무 안 좋네요. 울먹이시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이더리움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은 5월 달에 아까 비트는 5월 달에 좀 그 하락분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또 엄청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면 그게 알트코인 좀 불장의 그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유심히 봐라. 그럼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좀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한 거 아니냐. 특히 5월 달의 경우에는 특히 더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 그렇게 되게 길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딱 그 마지막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크립토 시즌을 예상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쫙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확정하기는 어렵다. 결국엔 모르겠다. 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막 그렇게 몇십 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뉴스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미국 기업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고물가 3년 간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승재님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고물가. 그죠.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오르면은 네네. 괜찮은데 경기는 둔화되고 네네.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중국에서 록다운하고 근데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죠. 네, 뭔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제 연준에선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네. 정책을 펼치고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뭔가 이런 네.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실제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코인 시장도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네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비트코인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냥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경기가 좀 불안정했을 때 뭐 금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시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금 역할을 뭐 잘 해내는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는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트코인 어덥션이 더 증가할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논리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브스에서 이 분이 기고를 하신 글입니다. 처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가정의 구매력이 감소를 하죠. 네, 구매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계속 오르니까 내가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뭐 이거를 100만 원치로 이 노트북을 살 수 있었는데 네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네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쵸,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약세장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약세장인 상황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디로 해야 하지? 그리고 돈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구매력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런 거를 가치 조정의 수단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물론 아까 승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비트코인이 미국 기술주와 같이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향후에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은 아직 기술주랑 같이 움직이지만 향후에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는 계속 떨어져도 비트는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죠.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럴 좀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요? 맞죠. 근데 또 이제 여기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아까 승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 이게 CNN에서 이런 기사 이런 제목으로 Sorry 크립토 팬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립토 팬들 미안. 근데 불확실성 클 때는 여전히 금이 해지 자산이야.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긴 하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만 비트코인이 15% 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다. 디지털 골드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되게 암호화폐 친인사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도 인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피델리티가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것도 입금을 허용한다. 이런 소식도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소식이 나오면 막 코인 급등을 했잖아요. 난리가 났다는 표현 맞을까요? 정말 이런 뉴스 하나에 막 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었는데, 지금은 별 영향을 못 받고 있다. 그쵸. 피델리티라는 그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빅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빅 이슈인데. 그런데도 가격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분류가 돼서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다. 이 기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아직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보긴 어렵다. 위험할 때는 금이 최고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네.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뭐 맞다 그렇죠. 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양측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네. 과연 나는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어느 쪽이 좀 더 인사이트가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피델리티의 이야기인데요. 네, 피델리티가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입금을 허용한다. 이거는 사실 미국의 그 근로소득자들은 이 퇴직연금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크립토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수요가. 거잖아요. 수요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으로 입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거 엄청난 소식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그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온 당일날 뭐 다른 뭐 이런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네, 굉장히 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쵸. 일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큰 기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적용 직접 그쵸. 어덕션을 네. 하는 게 되게 빈번하지 않은 네네. 일이었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이제 와 호재다 이러면서 시장이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호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 그쵸. 라는 맞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아유,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 제가 하나 더 찾아봤는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피델리티에서 만든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건데요. 크립토 관련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FDIG, 그래서 Fidelity Crypto Industry and Digital Payment ETF예요. 그러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네. 굉장히 기네요. 네, 네. 길죠. 그래서 이렇게 크립토 관련 ETF도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크립토에 투자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관련 주식을 모아서 ETF도 출시하고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네. 크립토에 친화적인 금융사들이 이런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버금가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 블록체인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레디 핑크 블랙록 CEO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 ETF를 출시하면서 우리가 왜 이거를 출시하는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문서? 네네. 왜 우리는 이런 게 앞으로 정말 엄청난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 이러면서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문? 보고서? 를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이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다. 피어-투-피어 트랜잭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스케어시티, 그리고 그 다음에 위조 불가능한 기록.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이 네. 있고 이게 굉장히 엄청난 혁신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죠. 사실 블록체인 쪽에 많이 이제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기본적인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실 트랜잭션이 기존에 일어나려면 이렇게 많은 걸 거쳐야 됩니다. 이게 네. 위에 그 연두색 배경이 기존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여러 중간자를 거쳐야 되는데 아래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서로 피어-투-피어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많은 크립토 시장에서 크립토 가격이 요동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P2E 거래나 또 이제 그 언뱅크드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금융 포용성이 확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블랙록에서 사실 예전부터 계속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뭐 투자 자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딱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이 기술을 보고 있는지 이 시장을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다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전문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외에는 난리가 났는데 그러네요. 국내는 아직 지금 다들 막 물밑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막 크립토 ETF 내놓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네. 못 하고 있고 다들 관심만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그거를 와, 이건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너무 기대되죠? 어떤 순간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서울경제에서 어제 그 주요 금융사, 뭐 은행 이런 분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모셔놓고 이제 그 조찬 모임을 했어요. 네, 조찬 세미나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정부 금융감독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Q&A를 봤는데 질문이 3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 중에 2개가 크립토 관련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정말 저는 와 이랬습니다. 와, 소름 돋았나요? 와, 세상이 바뀌었다 느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지금 되게 엄숙한 다들 검은 정장을 입고 이런 자리였는데 여기서 그 어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금융사 코인 투자해도 돼요? 굉장히 금감원장님한테 금융사가 코인 투자해도 됩니까? 하고 코리아 에셋 증권 사장님이 마지막에 딱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현장의 분위기를 기억하는데 바로 어제였으니까 저 약간 너무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약간 졸립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진짜 귀가 번쩍 잠이 확 깼나요? 잠이 확 깨고 대박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네요. 순간 장내에 막 와 약간 이런 그런 뭐랄까요 작은 탄성 이 이렇게 싹 나왔어요. 왜냐면 금감원장한테 어떻게 코인 투자하냐고 물어봅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금감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안 된다. 우리 안 금지하는 걸로 행정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역할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게 늘려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델리티의 ETF만 해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다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내에 금지한다고 한들 해외에서 다 거래가 되는데 금지하는 게 좀 오히려 약간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전해 들은 게 있어서 금융당국에서도 뭔가 조금 새 정부에는 좀 더 이렇게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네요. 어제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확 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제가 좀 주요 이슈만 꼽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